협심증, 협심증까지 얘기했죠. 네. 혈관이 이게 동맥경화죠. 동맥경화 왜 일어난다고? 혈관에 뭐가 쌓여서. 자, 혈관에 고지혈증. 뭐가 쌓여서 죽을래? 고지혈증. 고지혈증.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 지방의 종류죠. 자,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지방 중에 이제 좋은 지방도 있고 나쁜 지방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고밀도, 그죠? 저밀도 뭐 이렇게 있어요. LDL, HDL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 지방이 쌓이면 여기 있는 혈관의 내피세포가 얘를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다 같이. 그렇지. 이거 제거하면서 얘가 볼록해져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어떻게 된다? 좁아지면 혈류 속도는 오히려 빨라져요. 그죠? 얘 빨라져요. 자, 얘 혈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다 보면 얘가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얘가 상처가 나면 얘가 뭐가 된다? 막히거나 또는 피딱지가 생겨요. 혈관 내에 피딱지가 생기면 혈류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이 피딱지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모세혈관을 막기 시작한다. 그죠? 자, 만약에 심장에 가서 얘를 이제 혈전이라고 하죠. 심장에 가서 얘가 막으면 뭐야? 심장이 못 뛰는 거죠. 이걸 협심증. 가슴에 강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면서 한 5분 정도 못 움직여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 가라 그랬죠. 고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죠? 이제 의학이 되게 발달해서.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놔둔다? 1년 안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오케이? 이런 현상이 보면은 가슴이 뭐 찌르는 듯이 이렇게 많이 아프세요? 그럼 바로 병원 데려가셔야 돼요. 오케이. 의사가 된 듯한 느낌?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피딱지가 어디로 가서요? 뇌혈관에 가서 여기에 막히면 뇌혈관에 혈류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경세포의 일부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뭔가 한쪽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지? 뭔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고, 뭔가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뇌 활동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발생하는 기능.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된다. 뇌경색, 동맥경화로 좁아진 뇌혈관이 혈전에 의해, 아까 똑같은 경로입니다.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뇌의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조직, 신경세포가 죽어요. 근데 얘네 한번 죽이면은 살리기가 어렵죠. 살리기 어려워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병원 가는 게 좋아요. 이게 혈관이 막혔을 때는. 뇌출혈, 고혈압 등으로 인해 뇌에 분포하는 가는 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혈액이 고이는 질환을 뇌출혈이라고 한다. 얘는 이제 보통 이제 어디 충격을 받았을 때, 그죠? 그게 터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최대한 빨리, 그죠? 옛날 병원 말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왜 대학병원이에요? 신기술을 계속 도입하거든, 대학병원. 근데 옛날 병원은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어때요? 그게 없죠. 신기술하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 가면은 조금 단점이 뭐냐면 뭐가 돼야 돼요? 단점이 내가 처음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 이제 병원 있으면 가끔 이제 간호사들이나 이제 처음 의사들이 처음에 이제 혈관 한번 이렇게 찔러 보려고,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 교보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신기술을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고혈압, 일반 혈압 120, 80입니다. 120, 80. 요 정도는 이제 외우고 다니세요. 120, 80. 자, 그래서 혈압 재는 거 있죠, 그죠? 혈압 재서 120, 80. 혈압이 낮을 때, 심장이 이완할 때 이게 상완동맥이라고 해요. 상완동맥의 압력이 80이에요. 80. 자, 얘가 이제 혈압이 수축할 때, 얘가 혈액을 쫙 밀어낼 때 압력이 120이에요. 얘 120, 80이 정상입니다. 이 사이에. 근데 얘보다 낮다. 자, 얘가 한 100 정도 되고, 자, 저혈압이 한 50 정도 돼. 저혈압이야. 괜찮아요. 저혈압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평소에 좀 음식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돼요. 그죠? 얘는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근데 고혈압이 문제예요. 자, 얘가 이제 150, 150 막 100 막 이렇게 넘어간다. 그럼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 압력이 너무 높잖아? 압력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그때 얘기했죠. 심장이 무리가 가요. 심장이 무리 가면 심장 비대증이 생겨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아까처럼 이제 멈춰버려요, 얘가. 그래서 고혈압은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많고
나중에 이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혈압은 상대적으로 괜찮대요. 그렇대요.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고혈압이 되면 특히 고혈압만 얘기하잖아, 그죠? 고혈압이 되면 특히 심실수축기, 심장에서 동맥으로 방출되는 혈액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동맥이 손상될 수 있고 노화가 진행되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고혈압도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조절하여 치료하는 질환이다. 맨날 약 먹죠, 그죠? 압력 낮추는 약 먹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및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이뇨제 등의 약물을 치료한다. 자, 이것도 되게 안 좋아요. 이뇨제. 몸에 있는 물을 빼내는 건데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성인병 이런 것들 있잖아. 다 뭐야? 이거야, 이거. 자, 고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완화시키는 거지 고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기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생활습관은 이제 그죠. 알코올이랑 이제 담배 피지 말고 담배 끊으시고 이거 규칙적인 운동. 운동. 우리는 움직이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요즘에 뭐 마라톤 이거 많이 하잖아, 그지? 조깅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대부분의 병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됩니다. 우리 몸 자체가 보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지방간. 자, 이게 지방간은 알코올이나 이런 거 많이 섭취하면 간이 이제 간 주변에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간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된 상태, 피로감과 무기력감 및 식욕부진이 나타난다. 비만 당뇨병과 연관성이 높다. 만성 간염 같은 간세포가 괴사하는 염증 징후. 자, 간이 있죠, 간. 자, 간이 있는데 이 간의 별명이 있어요. 간의 별명이 뭐냐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가 쌓이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쉬거나 자면서 간에서 이걸 해독을 해요. 우리가 피로에 쌓인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을 밤에 잘 때 간에서 얘가 해독을 해서 다시 정상적인 물질로 바꿔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것뿐만 아니라 과로했거나 운동했을 때 다 간이 해결을 해요. 근데 이게 간에 이제 너무 간이 그 알코올도 해독을 해요.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독성도 다 해독을 해요. 얘가 다 해요, 얘가. 자, 이런 간세포가 괴사되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계속 피곤하고 해독이 안 되니까, 그죠? 계속 안 좋고. 자, 얘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경변, 딱딱해지는 거. 얘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간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그게 좋아요. 뭐냐면 재생률이 되게 좋아요. 재생률. 그래서 일부 이제 간이 이제 망가졌어. 얘가 하도 술을 먹고 막 이상한 거 많이 담배 피고 막 몸에 안 좋아 해로운 걸 다 했어요. 자, 그래서 간이 안 좋아. 그러면 간 이식 수술을 하죠.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은 이제 간 조금만 떼어서 줘도 얘가 재생을 합니다. 자, 재생을 해요. 자, 그러면 신기한 애가 간이에요. 간. 이렇게. 통풍. 핵산의 분해 산물인 요산. 자, 원래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가 독성이 너무 강해서 얘는 바로 이제 콩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간으로. 얘도 간으로 가죠. 독성을 약화시키려고. 간으로 가요. 자, 간에서 뭐로 바뀌죠? 요소로 바뀝니다. 요소로 바뀌어요. 자, 근데 이 요소가 한 번 더 반응하면 요산이라는 물질이 돼요. 요산이라는 물질. 얘가 오줌으로 배출되지. 얘는 아직 이제 물에 잘 녹아요. 수용성. 근데 요산이 되면은 물이 잘 안 녹아요. 독성은 더 약해지지만 이제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우리 이제 뼈와 뼈 마디 사이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니까 단백질 과다 섭취. 그죠? 근육 만든다고 맨날 단백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퍼먹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나중에 요산이 쌓여서 통풍에 걸려요. 통풍이라는 의미가 뭐야?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온다는 얘기거든. 굉장히 아픈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가락 끝이나 손가락 끝에 여기 요 마디에 이 요산이 쌓여요. 이게 요산이 쌓여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산이 관절에 축적돼서 염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염증.
자, 그래서 심하면 관절이 변형되거나 콩팥 기능, 심장이나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요산, 암모니아, 단백질도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여러분들 그 얘기 있죠. 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자, 비타민. 자, 비타민이나 우리 영양제. 자, 여기 영양제나 비타민 많이 먹는 친구들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 최근에 실험을 했어요. 10년간 영양제와 비타민을 겁나 많이 먹는 이제 버릇이 있는 사람과 10년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한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다? 안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 안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걸 자꾸 찾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얘가 먹는다고 특별하게 더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 그쵸?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거 영양 좋아, 비타민 좋아,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먹고 과다 섭취 이거죠, 이거. 과다 섭취하면 무조건 몸이 안 좋아요. 과다 섭취하면 안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네요. 자세하게. 자, 비만, 불규칙한 식습관,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은 건 무조건 안 좋아. 운동 부족. 우리는 운동하기 위해 태어났어. 기본적으로 뭐야? 달리기, 걷기. 이게 인간의 기본 운동이에요. 그걸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몸은 다 뭐예요? 진화의 산물이에요. 진화 산물. 그렇죠? 진화의 산물입니다. 생명체는 다 그래요. 생명체는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화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이는 거거든. 그치? 가장, 자, 좋은 애가 선택되는 건데, 지금 수백 년 만에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의 몸이 따라가기 전에 생활 습관이 완전히 변한 거야. 그래서 병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병이 안 생길까?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 생활 수준에 맞춰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옛날 사람 많이 못 먹었잖아. 그치? 자, 이렇게 계속 남은 에너지가 지방의 형태로 쌓여서 비만이 된다. 과도하게 쌓인 것을 비만이라고 한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과다하게 쌓이면 복부 비만. 그럼 병을 일으킨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심각한 대사성 질환. 자,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높은 혈압, 혈당량, 복부 비만 등 물질 대사 이상이 생기면 여러 증상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난다. 이걸 증후군. 자, 증후군. 특정 병이 하나 걸렸는데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증후군이라고 해요. 증후군. 자,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대사성 질환이 된다. 자,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무슨 얘기야? 몰라,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몰라.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과학자들은. 자, 인슐린 저항성. 모른다 그랬죠. 그죠? 이거 모른다 그랬어. 인슐린 저항성이 왜 증가하는지 잘 몰라요. 자, 원인으로 추정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인슐린에 대해 근육이나 간 등의 세포가 잘 반응을 안 하는 것이다. 자, 복부 지방에서 봅니다. 지방이 이거에 일으키는 원인 물질일 수 있다. 그렇죠? 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등의 위험성을 높이며 암의 발생과도 관계가 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많이 해라. 밥 적절하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푹 자라. 자,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대사증후군은 자, 혈중 HDL, 콜레스테롤, 지방, 공복 혈당, 밥을 안 먹었을 때 혈당치가 얼마 나오느냐 이런 거죠. 혈압, 허리둘레, 얘는 비만 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된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집에 가서 허리둘레 한번 재보시고, 자, 남자 90cm, 85cm 이거 넘어가면 비만이다. 자, 혈압. 아까 120, 80이라고 했는데 130에서 85 이상 되면은 고혈압. 고혈압. 자, 공복 혈당. 자, 당뇨병. 이게 혈당 재는 거 있죠. 100 이상. 밥을 안 먹고, 그죠? 밥을 안 먹고 혈당을 쟀을 때 100 이상 나와야 돼요. 100 이상 나오면 당뇨병. 혈중 중성지방. 자, 얘는 이제 병원 가면 다 재줍니다. 혈액을 빼가지고 다 재줘요. 콜레스테롤. 요거. 자, 요런 거 다 재줍니다. 병원 가면.
자, 비만도 요거 많이 봤죠? 중학교 때도 요런 게 있다. 자, 예방 뭐라 그랬죠? 예방 뭐라고? 잘 먹고 좋은 거 그죠? 나쁜 거 먹지 말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그죠? 잘 자고 잠도 중요해요. 자, 대사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이나 노화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노화 그죠? 유전적 요인 이건 어쩔 수 없죠. 유전적 요인. 노화는 이게 열심히 대사성 질환을 극복하려고 하면 노화도 줄어들어요. 노화도 늦춰져요. 자, 과도한 영양 섭취, 운동 부족, 잘못된 생활 습관. 자, 이거밖에 없어. 자,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죠. 대사성 질환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사성 질환은 예방이 먼저다.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운동 열심히 해라 이거죠. 걸리기 전에. 자, 균형 잡힌 식생활. 자,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영양 과다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는 에너지량과 여러 활동으로 소비한 에너지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고탄수화물, 고지방, 고열량 식품을 적게 섭취하여 에너지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편식하지 않으며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으면. 육류, 생선, 단백질을 열심히 섭취하, 과다 섭취는 하지 말고 적절하게, 우리 그냥 적절하게 음식물로 고기 많이 먹으면 된다. 단백질 뭐 이렇게 강화제 이렇게 퍼먹지 말고. 자, 섬유소와 바이타민, 무기염류 등이 풍부한 현미, 귀리, 각종 채소, 해조류 등을 먹도록 해. 해조류. 근데 우리는 해조류 많이 먹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김, 미역 뭐 다 먹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밥만 열심히 잘 먹고 과도하게 먹지만 않으면 돼요. 자, 우유, 두유, 요구르트, 유제품을 먹는 것이 좋다. 간식으로. 그렇다. 자, 그래서 여기 결국 뭐야? 얘가 이루어지면 돼요. 얘가 이루어지면 돼요. 자, 에너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럼 뭐야? 소모를 많이 하면 돼요. 그죠? 많이 먹었다. 그러면 많이 뛰세요. 그죠? 많이 먹었다. 그럼 많이 소모해요. 야, 적게 먹었다. 적게 먹었으면 이제 적게 움직이면 되고, 자,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움직이는 게 좋죠. 자,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활동량을 늘려 체지방 소비를 증가시키게 하며 규칙적으로 꾸준히 한다. 자, 일주일에 3, 4회, 일주일에 3, 4번 이상 최소 30분이에요. 최소 30분. 1시간 정도 해야 돼요. 1시간 정도. 그때 얘기했죠. 1시간 정도 해야지 탄수화물이 다 소모되면서 이제 지방이 연소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1시간 정도 해야 돼요. 자, 걷기, 줄넘기, 잘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윗몸이랑 막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아령 있잖아. 아령. 아령을 그냥 이거 한번 들어요. 한번 들으면 운동 돼, 안 돼? 운동 안 되잖아. 그냥 한 수십 번 해야 되잖아. 근데 얘를 그냥 한두 번만 들어. 대신 매일 똑같이 한두 번만 들어도 근육이 성장한다.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냥 할 만큼만 이렇게 해도 꾸준히 매일 하잖아. 그럼 근육은 계속 성장한대. 근육은 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쪽 근육을 쓰네. 얘가 자주 쓰네. 그러면 알아서 근육이 이렇게 점점 튼튼해진대요. 과학자들이 이게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나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물론 뭐 지방을 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냥 적절하게 탄수화물만 빼도 됩니다. 자,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자,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살아남는 가장 기본. 여러분 평생 해야 되는 가장 기본.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숙면, 자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최근에. 자는 것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잠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잠을 잘 못 자잖아. 그럼 수명이 짧아져요. 실제로. 수명이 굉장히 짧아져요. 자, 그래서 잘 자는 방법. 그죠? 잘 자는 방법. 이것도 최근에 카이스트 어떤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막 지금 앱으로 만들어서 삼성, 그죠? 워치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잘 자는지를 막 연구하고 막 그래요. 자, 흡연과 음주, 몸에 안 좋은 건 하지 마라. 생활 습관 하지 마라. 요즘에는 애들 담배 거의 안 피죠? 펴 안 펴? 요즘에 알 거 아니야. 펴 안 펴? 요즘은 거의 안 피지. 펴 안 펴? 안 피지, 그지? 옛날에는 되게 많이 폈어요, 되게. 선생님도 재고 있을 때
재고 있을 때 건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재고 건물 옆으로 이렇게 딱 도니까 애들이 막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딱 보니까 망 좀 봐. 그래서 망 보고 있었어요. 망 보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 자, 그래서 해로운 생활 습관. 자, 우리 안 좋다. 몸에 안 좋은 건 하지 마라. 안 좋은 건 하지 말고 안 좋은지 알고 이제 하는 애들이 많죠. 이거 안 좋은 거는 지금 당장에는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이가 30대, 40대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운동을 해도 얘 때문에 뭔가 되게 안 좋아지는 게 많아져요. 자, 그래요. 그래서 금연하시고 꼭 담배 끊으라고. 그래서 담배 끊으시고. 자, 심혈관계 질환. 아까 이제 그 콜레스테롤 쌓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흡연과도 관련이 있어요. 흡연과도. 이게 흡연을 하면 혈관이나 이제 혈액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굉장히 안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과다한 음주는 복부 비만. 자, 술 좀 적당히 먹고, 그죠? 술 적당히 먹어요. 술 과다하게 먹지 말고. 자, 알코올 섭취를 피한다. 자, 알코올은 뭐야? 에탄올이죠. C2, 우리가 먹는 알코올은 C2H5OH예요. 에탄올.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CH3OH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메탄올이에요. 예전에 이제 에탄올인데 이게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음료예요. 섭취 알코올. 메탄올을 먹으면 죽는 거. 메탄올은 우리 병원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 그게 메탄올 냄새예요. 병원에 얘가 뭐야? 소독용 알코올이에요. 소독용 알코올. 그게 메탄올 냄새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생명체에 유독한지를 아는 거죠. 병원에서 이걸 쓰니까, 그죠? 세균 다 잡으려고 있으니까. 자, 이걸 먹는 거야. 근데 이제 가끔 이거를 먹다가 이게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거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자, 뭐가 되냐면 얘가 우리 몸에서 이제 간 시토크롬 P450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토크롬 P450이라는 간의 효소가 얘를 아세트산으로 변형시켜요. 아세트산은 뭐 식초잖아, 식초.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변형시켜서 이제 오줌으로 배설되거나 우리 몸을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독용 이 메탄올을 우리 몸에서 이제 똑같아요. 간에 이제 효소가 얘를 해독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하나 나와요. 자, 얘가 뭐게? 이게 뭐게? 화학 누구야? 하잖아. 뭐야? 이게 포름알데하이드야. 포름알데하이드. 그 얘기 했잖아.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나와서 누가 납치할 때 이렇게 소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탁 뚫어져. 이게 이거야, 이거. 독성이 있다는 거죠. 개구리 마취하거나 막 그럴 때.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메탄올을 먹으면 얘가 만들어져. 근데 얘가 이제 가장 우리 몸의 취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해. 그게 이제 시신경이에요, 시신경.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막 숙취하다 이거 먹다가 이제 없으니까 이걸 먹었겠지. 숙취해서 딱 일어나면 앞이 안 보여. 자, 시신경이 파괴되는 거야. 저 왜 먹어보냐?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애초에 뭐냐면 그런데 동남아 같은 데 있잖아.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서 여행객들이 술을 먹다가 하니까 술이 다 팔린 거야. 섬 같은 데 많이 그래. 인도네시아 같은 데. 섬에서 막 하는데 이게 술을 구할 데가 없잖아. 소독용 알코올을 넣어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주는 거야. 그럼 술 취한 사람들이 이건지 어떻게 알아? 그냥 먹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날 괜찮으면 시신경만 마비되는 거야. 괜찮으면 시력만 상실해. 안 괜찮으면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래요. 오케이. 자, 이런 거다. 음주 매우 안 좋다. 그쵸? 음주 안 좋아요.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차단하기는 어렵고, 그죠? 적절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은 먹되, 적절하게 먹어라. 과다하면 몸이 망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은 복부 비만을 유발하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스트레스 관리. 자, 스트레스 관리. 자, 이것도 이제 최대한 뭘로? 운동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운동, 스트레스 관리. 뭐 음악을 듣든가, 그죠? 독서를 하든가,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결국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사성 질환, 그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나중에 건강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된다? 몸에 안 좋은 거는 최대한 하지 말고, 자, 그 식사 균형 잡힌 식사. 근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주는 거 잘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예요. 자, 규칙적인 운동. 운동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 고열량 음식. 얘는 이제 적절하게만 먹어라. 잘 자야 된다. 잘 자야 된다. 많이 움직여야 된다. 많이 움직여야 된다. 자, 이게 선생님은 10년 넘게 이제 과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대사성 질환에 대한 내용이 한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과학에. 근데 굉장히 조금 차지했거든. 한 페이지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날이 가면 해가 지나면 교육까지 바뀌면서 계속 증가해. 그 얘기는 뭘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이 내용 자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삶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 말고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그죠?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의료 쪽으로 가거나 그랬을 때 대부분 어르신들을 어떻게 그죠? 뭐 가정병원이요. 가정부죠. 어떻게 잘 하느냐 뭐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심화 기초대사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활동대사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일일 대사량에는 개념이 있다. 자, 뭐 소비량은 다 알죠. 자, 기초대사량 뭘까요? 의미만 알면 돼요. 기초대사량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있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량이에요. 그렇죠? 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호흡, 심장박동, 체온 유지 이런 거의 에너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를 기초대사량. 당연히 뭐 사람, 키, 남자냐 여자냐 이거 다 차이가 있겠죠. 그죠? 체중 다 차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활동대사량은 뭘까? 특정 활동에 소모되는 에너지량이야. 그죠? 내가 운동할 때, 지금 공부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 굉장히 큽니다. 공부할 때 뭐 이런 거 얘를 활동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일 대사량은 뭘까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한 겁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자, 일일 대사량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야. 원래 이거까지밖에 없었어. 근데 새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모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더라. 요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식품을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해서 체내로 이동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물 먹으면 잘 못 움직이잖아. 그죠? 피곤하고 막 그죠? 졸리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화하는데 다 쓰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음식물 먹자마자 공부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선생님, 저는 밥만 먹으면 졸려요. 정상이에요. 밥만 먹으면 졸려야 정상인 겁니다. 졸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돼요. 밥을 먹자마자는 어느 정도 쉬어야 돼요. 한 30분 정도는 쉬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 소화가 잘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거, 우리 음식을 먹는데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 결론,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 숨 쉬는데 필요하고 뭔가 활동할 때 하는 활동 대사량 더하기, 자, 에너지, 그쵸? 우리 소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이렇게 일일 대사량을 요렇게 하는 게, 예전에는 이게 주로 내신이나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났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 근데 위의 내용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잖아. 그지? 이건 문제 내도 대부분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로 문제를 냈었다? 대사량 계산하기로 문제를 냈어요. 에너지 소비량, 이걸로. 그러니까 요 개념만 알면 여기 있는 수치를 보고 계산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이상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뭐라고 한다?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죠. 대사성 질환. 자, OX 표시하시오. 당뇨병은 혈압이 정상보다 아니죠. 당뇨병은 혈당이라고 해야죠. 혈당. 시작이 혈당이죠. 혈당. 자,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얘도 원인이 되죠. 근데 혈압도 원인이 되고, 과도한 영양 섭취와 운동 부족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의해서만이니까 틀렸죠. 그죠? 완전히 틀렸어요. 자, 뭐도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죠? 유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 또는 이제 몸에 어떤 해로운 물질을 섭취했을 때, 해로운 물질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소화제와 소화효소를 이용한 영양소 분해 실험하기. 자, 그래요. 자, 소화제, 소화효소. 자, 우리 약은 다 뭐라 그랬죠? 약은 다 독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몸에 적절한 양을 투여하면 그게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소화제는 뭘까요? 소화제는 좀 달라요. 그냥 소화제는 약이 아니라 효소예요. 효소. 그러니까 얘는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면 약이 왜 이리 많아요? 그 반은 효소야, 반은 소화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을 먹더라도 소화제는 계속 주는 거죠. 소화제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소화제를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소화제 하나를 막자사발에 넣고 곱게 간 다음 20ml의 증류수에 섞어 소화제 용액을 만들자. 뚜껑이 있는 시험관 8개를 준비한다. 여기 하나, 이렇게. 얘가 시험관이에요. 시험관. 자, 녹말 용액.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이거 뭐죠? 녹말. 녹말 검출 시약이에요. 그죠? 얘 녹말 검출 시약이에요. 녹말 검출 시약이에요.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녹말이 있으면 무슨 색으로 변해요? 약간 짙은 갈색 같은. 그쵸. 자, 갈색에서 원래 갈색이에요. 갈색에서 청람색이라고 합니다. 청람색. 색깔이 굉장히 진한 남색. 진한 남색. 여기 있죠. 진한 남색. 자, 이렇게 진한 남색으로 바뀝니다. 자, 바뀌었으면 녹말이 분해된 거야. 녹말이 분해되면 뭐가 되죠? 녹말이 이제 일단 녹말이 우리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 우리 침에 있죠. 자,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돼요.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의 이당류라고 했죠, 그죠? 얘가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게 포도당입니다. 자,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과 알부민, 자, 알부민 용액, 뷰렛 용액, 뷰렛은 뭐죠? 단백질. 단백질 분해율, 단백질 검출 시약이에요.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입니다. 자, 그래서 증류수, 소화제 용액, 아밀레이스, 요 아밀레이스, 엿당을 바꾸는 거, 녹말 분해 요소, 펩신은 뭐죠? 어디서 나오죠? 펩신 위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 자, 얘를 이렇게 넣는다. 다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넣는다. 자, 그 다음에 흔들어서 섞은 다음에 37도씨 체온이죠. 체온 정도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10분 동안 넣어둔 뒤 색깔 변화를 관찰하자. 자, 1번 색깔 변화가 없었다. 무슨 얘기야? 녹말이 분해되지 않았다. 오케이. 자, 청량색, 옅은 청량색. 뭐야? 뭐 변했나? 그죠? 자, 오케이. 과정 2, 과정 4. 청량색. 과정 2와 과정 4의 차이가 뭐였죠? 과정 2와 과정 4. 색깔 변화. 그죠? 녹말, 아이오딘,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청남색은 뭐가 있으면 청남색이라고? 녹말이 있으면 녹말 검출 시약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청남색으로 바꿔요. 근데 옅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녹말이 분해됐다는 얘기야. 사라졌으니까 색깔이 옅어졌겠지. 그죠? 자, 얘는 분해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보라색. 보라색. 자, 이거는 뭐야? 단백질 검출 시약, 뷰렛 용액이죠. 뷰렛 용액. 자, 뷰렛 용액에 단백질이 있으면 단백질 검출해서 보라색으로 보여요. 보라색. 자, 그럼 알부민이 뭐라는 거야? 알부민이? 단백질. 단백질이라는 거야. 그죠? 얘가 단백질의 종류예요. 단백질. 얘가 단백질이구나. 단백질이구나. 자, 그러면은 5번은 단백질 분해 안 됐어. 자, 얘는 분해됐어. 이 두 개는 분해됐구나. 소화제는 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소화제는 지금 2번에 2번 6번에 넣나? 소화제 2번 6번에 넣네. 그죠? 자, 증류수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변함이 없었다. 2번 6번 소화제는 뭐다? 녹말도 분해했고 단백질도 분해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아밀레이스. 자, 3번 7번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하지만 단백질은 분해 못한다. 펩신은 뭐야? 펩신은 자, 녹말은 분해 못했지만 단백질은 분해했다. 요런 거죠. 그죠? 요런 거예요. 요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소화제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모두 있었다. 녹말과 단백질 모두 분해했다. 색깔 변화를 통해서 자,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자, 효소는 한 가지하고만 반응한다. 펩신은 단백질하고만 반응했다. 이와 같이 소화효소는 자신의 입체 구조 일치하는 반응물과 결합하는, 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기질특이성. 자, 우리 통합과 완에 나왔죠, 그죠? 기질특이성. 자, 입체 구조가 맞는 애들과만 결합한다. 자, 됐어요. 그렇다면 자,
이게 이제 탐구, 실험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실험 내용에 대해서 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내신, 자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신 시험 문제, 내신 시험 문제. 자 여기서 내신 난다. 요 실험 잘 보고 생명과학에선 특히 실험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과학이 생명과학의 원리가 밝혀진 게 다 이제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오케이. 자, 분자의 크기가 큰 영양소는 소화관에서 소화 요소로 분자의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된다. 이거를 소화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소화. 잘게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 겁니다. 소화. 자, 음식물에 들어있는 녹말 단백질 분자의 크기가 커서 소화 요소에 의해서 작은 분자에 의해 분해되어서 우리 몸으로 흡수한다. 자, 흡수된 영양소는 수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자, 이거는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소화, 그 다음에 흡수. 흡수. 자, 쪼개서 흡수하고 수단시키는 거죠. 오케이.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밀레이스는 단백질 분해 요소예요? 아니다. 아니네요. 자, 단백질은 뷰렌 용액에 의해 보라색으로 변한다. 맞죠? 맞았어요. 그죠? 알부민이 뷰렌 용액에 보라색으로 있었어요. 자, 소화 효소는 음식물 속의 영양소 분해를 촉진하는 생체 촉매이다. 맞죠? 네. 효소는 생체 촉매다 라고 통합과학 때 설명을 했습니다. 녹말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변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청남색이었어요. 알부민 용액, 단백질이었죠. 뷰렌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소화제를 넣었을 때 색깔 변화가 일어났다면 소화제에는 녹말 분해 효소가 들어있을 것이다. 아니다. 아니, 알부민은 단백질이죠. 단백질 뷰렌 용액이니까 단백질 분해 요소죠. 단백질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 오케이. 자, 이 실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문제가 나겠다라는 거죠. 나겠다. 자, 2번 알부민 용액 5ml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황산구리 수용액을 2방울 넣은 시험관 ABC를 준비한다. 표는 A에 자 이게 뭐예요? 수산나트륨 1ml와 황산구리 수용액 2방울 이게 뭐게? 색깔 나타내는. 자 이게 이제 여기 시약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을 거예요. 시약 여기 있죠. 뷰렛 반응은 뭐다? 뷰렛 반응은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것을 뷰렛이라고 한다. 자 이거 체크하시고 이거 중학교 내용에 나와요. 중학교 책에 나와요 이거. 자 5%의 수산화나트륨과 1%의 황산구리 수용액 그게 뷰렛이에요. 그게 뷰렛이에요. 자 이게 뷰렛이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얘는 뷰렛이구나. 뷰렛. 얘가 뷰렛 용액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뷰렛. 자 뷰렛은 뭐였죠? 단백질 분해. 단백질 그죠? 단백질. 자 얘가 이제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보라색으로 변하면 단백질이 있는 거죠. 보라색. 자 표는 시험관 A의 기억을 B의 니은을 C에는 디귿을 5ml씩 넣고 섞어 10분 동안 둔 다음에 색깔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자 소화용액 소화용액 펩신 증류수 순서 없이 자 얘 셋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죠. 단백질 자 단백질이면 일단 보라색이었을 거야. 그지? 자 뭐야 알부민 용액에 뷰렛을 넣었어. 그러면 일단 보라색이야. 다 보라색이야. 자 그럼 뭘 하면 단백질을 분해하면 색깔이 옅어지겠지. 그죠? 분해하는 거. 자 그럼 뭐가 분해했을까? 소화제 아까 분해한다 그랬어요. 그죠? 단백질 분해했어요. 펩신 단백질 분해. 증류수 못하겠죠. 그럼 얘가 증류수네. 얘가 증류수다. 오케이. 그렇구나.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으로 고르시오. 기억 아니에요. 니은 증류수 순서 없이 나타냈다.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생명과학 실험에서 보통 이렇게 나와요. 얘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더하기로 씁니다. 더하기. 현상이 세게 나타났다. 뿔뿔 이렇게 나타나요. 자 얘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자 생명과학은 뭐가 중요하다? 실험이 중요해요. 실험을 통해서 다 밝혔기 때문에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이다. 펩신은 그렇죠.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소화제는 지방 분해 요소 아니죠. 뭐 갑자기 지방 그렇죠. 이상한 얘기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영양소 A가 포함된 용액과 영양소 검출시약 B가 포함된 시험관 1, 2가 있는데 증류수 아밀레이스 용액을 넣고 10분간 두었더니만
이에서만 청남색. 자, 점차 흐려졌다. 청남색이면 뭐였죠? 녹말이랑. 녹말분해 요소. 그죠? 자, 녹말. 자, 녹말이 있으면 청남색이에요. 그쵸? 아이오딘. 그쵸? 아이오디나 칼륨. II라고 할게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자, 녹말이 있으면 청남색이에요. 청남색. 자, E에서 흐려졌다. 그럼 얘는 녹말이 분해됐다. 그죠? 녹말 분해됐다. 자, 녹말이 분해됐으니까 뭐야? 아밀레이스가 있었네. 여기가 얘가 영양소 녹말이었고, 자, 얘가 아밀레이스야. 아밀레이스. 그렇죠? 아밀레이스. 자, 얘도 녹말이었고, 영양소 A를 쓰시오. 녹말. A는 녹말. 자, 검출 시약은 뭐였죠? 아이오딘. 야, 이름 다 적어있네. 아이오딘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입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오딘 맞아요. 그죠? 자, I2, I3 마이너스. 자, 얘가 이렇게 아이오딘의 이제 아이오딘의 결합 구조가 변하면서 색깔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녹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런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포도당이 쭉 결합하면 한쪽으로만 계속 결합이 한쪽 특정 각도로만 계속 틀어져. 특정 각도로만 계속 틀어지면서 전진하면 얘가 이런 코일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일 형태로 아이오딘이 흡수되면 얘가 이제 I3 마이너스 같은 형태가 되면서 색깔이 변해요. 오케이.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납니다. 소화계에서 아밀레이스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녹말 분해 요소. 녹말 분해 요소. 자, 이 탕을 통해 알게 된 소화효소의 역할이 뭐야? 영양소를 분해하는. 그쵸. 분해해서 흡수를 흡수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죠? 분해를 해서 흡수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분해와 흡수였어요. 핵심은. 그죠? 분해와 흡수였습니다. 됐어요? 예. 자, 딱 보니까 우리가 쭉 읽으면서 다 그렇지 하다가 머리 쓰는 데가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죠? 여기가 시험 문제에 날 거라는 얘기겠죠. 됐습니다. 우리가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다 했죠. 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다 했고 예제. 자, 통합적 작용이다. 물, 음식물. 자, 얘는 당연히 소화계죠. 소화계. 자, 소화계에서 소화를 못하고 버려지는 응가죠. 응가는 배설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찌꺼기라고 다 했죠.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화기에 흡수한 영양소겠죠. 영양소. 자, 영양소를 흡수해요. 영양소. 자, 얘가 순환계겠죠. 얘는 순환계. 그죠? 순환계일 겁니다. 순환계. 자, 그 다음에 뭐가? 호흡계. 그렇죠? 호흡계. 자, 호흡계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죠. 흡수하는 게 산소, 방출하는 게 이산화탄소. 자, 순환계에서 다시 이제 조직세포에서 다시 들어오는, 자, 얘는 노폐물이죠. 노폐물. 자, 노폐물의 종류는 이산화탄소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요소, 이런 것들. 자, 얘가 배설계죠. 배설계에서 오줌, 노폐물, 얘도 노폐물이죠. 노폐물. 됐습니다. 자, 가나다라를 쓰시오. 다 썼고, 기니디리미를 쓰시오. 자, 오케이. 여기 나있네. 산소, 이산화탄소, 포도당, 암모니아, 요소. 자, 그러면 요 얘를 포도당을 쓰면 되고, 그죠? 저기에 맞춰서 쓰면 되네. 그죠? 저기에 맞춰서 쓰세요. 맞춰서. 그죠? 됐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뭘까? 대사성 질환의 원인은 유전일 수도 있고, 그쵸? 자, 잘못된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노화, 그쵸? 늙어서 그럴 수도 있다.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 인슐린 저항성. 자, 인슐린은 이자섬. 자, 이자섬이 뭐냐면 이자 있죠, 이자. 자, 우리 이자가 요렇게 생긴 이자가 있는데, 이자가 뭐 하는 거죠? 이자 얘 뭐 하는 애야? 소화효소. 그죠? 소화효소. 탄단지를 다 분해합니다. 그죠? 탄단지를 다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분해해요. 자, 소화효소. 소화효소는 외분비샘이라 그랬어요? 내분비샘이라 그랬어요? 내분비. 외분비. 소화관은 우리 몸 바깥이라 그랬어. 자, 얘는 외분비샘이야. 외분비.
외분비. 자, 근데 뭐도 있더라? 혈관 쪽으로, 혈액 쪽으로 분비하는 호르몬도 분비하더라. 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정 세포 집단이 몰려 있는 것을 이자섬, 아일랜드라고 했어요. 아일랜드. 얘가 이제 과학자 이름 따서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했어요. 랑게르 한스 섬. 자, 이자는 외분비샘인데 뭐도 있더라? 내분비샘도 있더라 이거지. 굉장히 많은 걸 분비하네. 그죠? 자, 근데 그 중에 이자섬에 베타세포, 자, 호르몬 있는데 얘가 알파세포가 있고 베타세포가 있고 알파, 베타, 감마세포가 있습니다. 감마세포. 자, 그 중에 뭐다? 우리가 탐구하는 건 베타세포. 자, 얘가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자, 알파세포에서 뭐가 나올까요?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이에요. 들어봤죠? 알파세포 글루카곤, 베타세포에는 인슐린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자섬의 베타세포.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자섬 베타세포의 인슐린. 수능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분비되는 호르몬,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인슐린은, 자, 주로 간과 근육의 지방 조직에 포도당의 조직 세포, 포도당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간에서 많은 포도당 분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글라이코젠, 이름 바뀌었네. 자, 글라이코젠이라고 한다. 자, 얘를 촉진한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되는 상태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 인슐린이 많아도 근육과 간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안 하더라 이거죠. 그죠?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고혈당, 자, 혈액 중에 혈당이 너무 많아지고 당뇨병이 생긴다. 혈액 속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면 콩팥에서 염분 배출을 억제해서 체내 염분과 수분이 과잉 축적돼요. 고혈압, 얘는 뭐랑 연결돼 있다? 고혈압과도 연결이 돼 있다. 그죠? 자, 콩팥에 뭐가 있다? 콩팥, 이렇게 콩팥. 여러분 아직 뭐 어떤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안 떠오르죠, 그죠? 근데 의학이나 생명과학 쪽은 뭐다? 구조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림을 계속 보면서 콩팥 뭐였더라?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기네, 그죠? 이렇게 생기네. 자, 콩팥, 얘가 뭘 한대요? 염분 배출, 염분이 NaCl이죠. 그죠? 염화나트륨. 자, 이런 애들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콩팥에서, 콩팥 위에도 요게 이제 호르몬을 방출할 기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얘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인슐린, 그죠?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면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고,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면 염분 배출이 안 돼서, 염화나트륨 배출이 안 되면 삼투압 때문에 오줌으로 나가야 될 물이 재흡수돼서 혈압이 높아지는구나. 그죠? 고혈압이 생긴다. 고혈압. 자, 증가된 인슐린은 체내 지방 축적을 유도해서 비만이 될 확률을 높인다. 혈액 속에 중성지방의 농도를 높여 고지혈증이 나타나.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나타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얘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성인병이 다 나타난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연구된 논문에 의한 설명이다. 뭐 이런 거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이 인슐린이 간에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글라이코젠을 합성하고, 포도당 합성을 감소하고 지방의 분해를 감소한다. 자, 지방 조직에서는 포도당을 흡수해서 지방을 합성시킨다. 자, 근육에서는 포도당 흡수해서 단백질이 분해 안 되게 한다. 이게 인슐린이다. 인슐린. 자, 그러면 이제 혈액의 혈당량 감소를 일으키는데, 이 작동, 자, 인슐린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한다. 작동을 안 해. 작동을 안 해서 지방산의 흡수. 지방산이 뭐죠? 지방산? 그려줬죠? 요거. 얘가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안 그려줬나? 자, 그게 지방산. 자, 요렇게 생긴 얘 아니고 OH예요. 자, 얘를 글리세롤이라고 해요. 자,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한 걸 뭐라고 해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중성지방. 자, 그러면 중성지방의 일부, 지방산. 얘 흡수가 증가한다. 포도당은 흡수 안 한다. 그러면, 중성지방의 원료인 지방산을 흡수하면 지방간이 생기겠네. 그죠? 간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겠네. 포도당은 흡수 안 한다. 그러면, 글라이코젠은 잘 안 만들어지겠네.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진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서 LDL,
HDL, LDL이 뭐였어? 앞에서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저밀도 지방. 얘가 안 좋은 애였죠, 그죠? 얘 LDL이 안 좋은 애고 얘가 좋은 애였어요. 근데 안 좋은 애의 생성이 증가한대요. 자, 포도당은 흡수 안 되고 지방은 분해되고 지방산의 방출이 증가한다. 지방은 분해되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지방이 분해되지만 이건 좋아서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지방도 적절한 양만큼 있어야 되는 거야. 지방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지방이 감소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지방이 감소하면 추위를 많이 느껴요. 자,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피하지방이라고 했죠. 우리 상피세포 바로 밑에 지방층이 있어서 열을 차단을 잘해줘요. 단열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지방층이 많으면 찬물에 들어가도 이제 별로 춥다고 생각 안 하죠. 지금 막 추위를 많이 느끼잖아? 지방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지방을 많이 먹으시고. 자, 지방산 방출. 자, 근육이 지방산 흡수 증가. 포도당 흡수 안 하고 지방을 흡수한다. 자, 그래서 혈당량, 지방산,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복부 비만,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혈액 속에 지방산, 아까 했죠, 혈액 속에 지방산이 많아지면 간과 근육에 포도당 대신 지방산을 흡수한다. 지방산도 원료입니다.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원료야. 그러니까 얘를 흡수해서 세포호흡을 한다. 그 결과 이들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할 필요가 없어져 인슐린 효과가 저하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방산 과다네요. 그죠? 지방산 과다. 지방산 과다. 지방산을 과다하게 흡수한 간에서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로 인해 간에서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LDL, 그렇죠? 안 좋은 지방. 자, 그와 반대작용을 하는 HDL, 고밀도, 하이 덴시티죠, 리피드. 자, 고밀도 지방의 생산량을 감소한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나타난다. 근육과 지방 조직의 포도당 흡수가 줄어들고 간에서 방출되는 포도당이 늘어나 혈당이 증가해서 2형 당뇨병, 성인 당뇨병이죠. 자, 한편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여, 자, 인슐린이 잘 안 먹혀. 뭔가 내가 이렇게 돈을 줬는데 얘가 잘 안 먹혀. 그럼 뭐야? 돈을 더 많이 주면 되죠. 그죠? 자, 뭔가 돈으로 사지 못했어. 그럼 왜 못 산 거야?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뭐야? 이 인슐린 만드는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더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만들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장기간 인슐린 저항성이,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장기간 진행되면 생산 능력을 상실해서 혈당량은 더 높아진다. 악순환이 된다, 이 얘기네. 비만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은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유산소 운동, 규칙적인 식사,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자. 자, 뭐예요? 자, 복부 비만으로 지방이 쌓이면 뭐가?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해서 포도당, 그쵸? 우리 포도당,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성인병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뭐 하자? 운동하자.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 뭐야? 산소를 많이 호흡하는 운동, 그죠? 달리기, 걷기 이런 거 많이 하자. 규칙적인 습관.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차 타고 다니지 마시고 다 걸어 다니세요. 집까지 다 뛰어가세요. 뛰어가세요. 자, 뛰어가세요. 그래야지 건강해진대요. 그 얘기도 했죠. 운동하는 것 자체가 뇌혈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부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문제 여러분 보면서, 자, 다 보면 그림이죠, 그죠? 구조와 역할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 구조와 역할. 얘가 뭐예요? 얘가 간이에요, 얘가 간. 그쵸, 간. 자, 자세히 보세요. 그림 자세히 보세요. 얘가 뭐예요? B가 위예요. 자, 이 위에 뒤쪽에 있죠? 얘가 뭐예요? 이자예요. 오케이, 이자. 여기가 12지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소장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소장으로. 자, 얘가 뭐예요? 제가 쓸개예요. 쓸개. 자, 그래서 얘가 간에서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저장돼 있다가 여기 어디로? 자, 요 이자액과 얘가 이제 요 12지장 쪽으로 분비가 돼요. 12지장 쪽으로 분비돼요. 자,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아요? 맞죠, 그죠? 자, 간이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켜요. 맞아요. 안 써있나 또. 자, 전환시킵니다. 위. 호흡기를 통해 흡수한 산소의 일부가 사용된다. B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호흡기를 통한, 그죠? 모든 세포는 다 써야 되죠? 다 써야 돼. 일부가 사용된다. 맞는 얘기인데.
자, C에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난다. C에서 아니죠. 얘는 이자는 뭐야?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다 갖고 있는 신기한 뭐죠? 자, 이자의 베타, 랑게르 한스덤 이런 게 있었어요. 오케이. 2번. 자,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의 특질을 나타낸다. 가다는 각각 호흡계와 소화계 중에 하나이다. 자,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흡수한다. 자, 뭐죠? 분해해서 흡수. 소화계죠, 소화계. 소화계입니다. 자, 순관가지. 어색해요. 기관지 뭐 이렇게 외웠잖아, 그죠? 순관가지. 자, 뭐라고? 얘가 순관. 여러분 이제 목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시고 이거 딱딱한 거, 순관. 요 호. 자, 얘가 이렇게 갈라진 거. 갈라진 게 순관가지. 순관가지라고 한다. 가지. 자, 요 끝에 이제 세기관지. 이게 미세한 가지죠. 미세한 가지 끝에 뭐가 달렸어요? 페포가 달렸어요. 그죠? 페포가 달렸어요.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자, 순간가지, 폐로 이루어져 있다. 얘는 호흡계죠. 호흡계. 자, 순환계는 뭐 심장, 혈관 뭐 이런 거죠. 심장, 혈관, 대동맥, 폐동맥 뭐 이런 거, 정맥, 혈관, 혈액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에서 소화효소가 작용한다. 그렇죠. 소화효소는 소화계에서 작용하죠. 자, 기억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폐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물질대사가 안 일어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 맞다 그러죠. 물질대사 다 일어나죠. 자, 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 표적세포로 운반된다. 맞아요? 맞다. 맞아요. 호르몬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자 했죠. 이자가 있어요. 이자의 뭐라고? 베타세포에 이자의 베타세포, 이자섬이라고 했죠.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져? 인슐린. 자, 인슐린이 만들어져. 이 만들어진 인슐린이 어디로 나가? 소화계로 나가? 아니죠. 혈액으로 나가. 혈관으로 바로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내분비란 거야. 혈액으로 나가서 내분비. 소화관으로 나가면 외분비. 침도 외분비, 땀도 외분비. 그죠? 자, 이 내분비야. 혈액으로 나가. 그러면 혈액에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겠죠. 자,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거는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걸 인식해서 작동하나? 아니죠. 뭐라고? 자, 세포 중에 뭐가 있는 애? 얘를 뭐라고 한다고? 수용체, 리셉터. 자, 인슐린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면 신호가 전달되면서 포도당을 흡수해야지. 그러면서 간과 근육은 얘네들이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표적세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온몸 곳곳을 모두 돌아다니는 게 호르몬인데 모든 세포에 다 작동하는 건 아니다. 그죠? 표적기관과 표적세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기니디 3번. 그죠? 좋아요. 자, 뭐죠? 콩팥이구먼. 콩팥. 그림이죠. 그림 자세히 보시고. 자, 혈액A. 자, 요 혈관이 뭐예요? 혈액A. 이거 뭐야? 요렇게. 이거 뭐야? 동맥. 무슨 동맥이야? 콩팥. 콩팥 동맥이야. 자, 심장에서 콩팥을 하는 걸 콩팥 동맥이라고 합니다. 콩팥 동맥. 자,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콩팥 정맥이라고 하면 돼요. 콩팥 정맥. 자, 얘는 이제 오중간이죠. 오중간. 그럼 여기 이제 방광으로 가는 거죠. 방광으로. 오케이. 여기 콩팥. 자, 얘가 뭐죠? 순관. 자, 얘가 순관가지. 순관가지. 실제 모양 보니까 이렇게 만져지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냥 폐죠, 폐. 자, 기억에는 모세혈관이 있다. 기억이 뭐야? 폐 모세혈관이 있죠. 그죠? 자, 이게 폐포까리. 요 주변에 뭐가? 모세혈관이 막 둘러싸고 있죠. 모세혈관이 막 둘러싸고 있어요. 왜? 기지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죠? 기지교환을 해야 되니까. 모세혈관이 다 있어요. 가와 나를 통해 물이 몸 밖으로 나간다. 맞아요? 맞다. 맞아요. 자, 오줌을 통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수증기를 통해 나가는 것도 있죠. 그죠? 수증기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수증기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자, 단위부피당 요소의 양은 혈액 B가 혈액 A보다 많다. 자, 콩팥 동맥에서 심장에서 이렇게 가서 콩팥으로 가면 이제 뭐가 돼요? 자, 걸러지겠죠. 그죠? 요소가 걸러집니다. 자, 요소가 걸러져서 일로 나가죠. 자, 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소의 농도가 높고 빠져나온 애는 요소의 농도가 낮겠죠. 자, 단위부피당 요소의 양, 이걸 뭐라 그래요? 농도라고 하는 거죠. 농도. 자, B에서가 A에서보다 적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걸러졌으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이다.
자, 다음. 자, 표는 가의 기관계 A와 B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다. 나는 가의 특징 A와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호흡기 배설계 중에 하나이다. 이화작용. 이화작용 뭐죠? 물질 대사 분해. 그죠? 물질 대사 중에 분해. 물질 대사 중에 분해 얘기하는 거잖아. 쪼개는 거. 자, 쪼개는 거. 자,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배출하는 거. 오줌을 생성해 몸 밖으로 배출. 오줌을 생성한다. 자, 이거 배설계 얘기겠죠, 그죠? 배설계. 자, 호흡계와 배설계 중에 하나이다. 자, 볼게요. 호흡계 이화작용 해요? 네. 하죠. 이화작용 물질대사 무조건 해야 돼, 그죠? 호흡계 하죠. 물 몸 밖으로 배출해요. 방금 배웠죠, 그죠? 수증기로 나가니까 배출하죠. 오줌 아니네, 그지? 두 개야. 두 개. 자, 얘가 호흡계네. 호흡계. 자, 얘 배설계. 자, 이화작용 하죠. 물을 배출하죠. 오줌을 생성하죠. 맞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은 2다. 자, 콩팥은 배설계에 속한다. 맞아요. 자, B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가스 교환, 기체 교환, 그죠? 가스 교환이라고 하죠. 자, 그래요. 가스 교환. 호흡계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기체도 가스로 바뀌었나? 이름으로? 가스는 영어잖아. 잠깐만, 기체. 원래 기체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어색해요. 이게 지금 가스 교환으로 바뀌었나? 가스 교환. 가스는 근데 영어잖아. 이거 쓰는 거와 이거 쓰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요. 신기하네요. 자, 5번. 헷갈리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자, 그림가는 어떤 사람에서 영양소가 세포호흡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의 일부이다. 자, 나는 이 사람이 굶었을 때, 밥을 안 먹었을 때, 에너지로 사용된 AB 지방의 저장량 변화이다. AB는 각각 단백질과 탄수화물, 탄단지죠, 탄단지. 자, 기억은 영양소의 최종 분해 산물이다. 자, 지방은 뭘로 돼 있어요? CHO로 돼 있으니까 물과 이산탄소밖에 안 나와. 그죠? 물과 이산탄소. 자, CHO로만 돼 있는 게 또 다른 게 뭐죠?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글씨가 잡고 있어. 자,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P인가? N인가? CHON. 얘가 뭐야? 단백질. 그래서 암모니아.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나와요. 암모니아 NH3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암모니아가 나와요. 됐습니다. 체내 저장량. 자, 체내에 제일 적게 있는 게 뭘까? 탄수화물이 적게 있다. 자, 요거 통합과학 때 배운 거 있어요. 자, 사람 또는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물질이 뭐야? 물. 그다음 뭐죠? 물단지. 물단지라고 했어요. 물단지. 그죠? 제일 많은 게 물.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이야. 그다음에 물단지, 무핵탄. 다 쓰면 이거라고 했죠. 그죠? 물단지무핵탄. 물이 제일 많고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칼슘, 뼈로 있잖아요. 그죠? 개 많아요. 핵산이 DNA, RNA. 탄수화물이 제일 적어요. 탄수화물이겠죠. 탄수. 자, 지방보다 많은 단백질. 단백질. 자, 요렇게 찾을 수 있겠다. 통합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네요. 그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 자, 기억. 자, 이산화탄소. 날숨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맞죠? 자, B가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B. 단백질.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의 암모니아. 맞죠?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맞으니까. 사람이 굶었을 때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소모된다. 자, 굶었을 때. 자, 제일 먼저 뭐가 소모된다 그랬죠? 탄수화물이 제일 소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소모되죠? 지방 소모. 나머지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단백질 소모라고 했어요. 그죠? 이 얘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뛰자마자 1시간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다 쓴다고. 1시간 이후로 이제 지방이 타기 시작하고. 지방까지 다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한다고. 그죠? 단백질은 원래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자, 그래서 맞죠? 다 맞네요. 오케이. 자, 6번. 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포호흡에 상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다. 또 나왔다. 자, 지방은 뭐밖에? 물과 이산탄소. 자, 단백질은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암모니아. 자, 탄수화물은 뭐 기억과 니은이죠. 당연히. 그죠? 기억 니은입니다. 자, 기억. 폐, 콩팥으로 안 나가. 콩팥으로 안 나가. 그럼 이산화탄소죠. 얘가 물이네요. 그죠? 콩팥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그죠? 물은 콩팥으로 나가고 폐로도 나간다 그랬죠. 자, A는 기억 니은이다. 그렇죠. 기억 니은이에요. 자, 질소는 니은의 구성 원소이다. 아니죠. 질소는 디귿입니다. 디귿. 자,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는 물질은 디귿이다. 아, 맞네요. 그죠? 암모니아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이다. 자, 그죠? 선생님이 풀어줬지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고, 그죠? 필기 열심히 하세요. 필기. 선생님이 설명 다 해준 거, 그죠? 설명 다 해준 거 필기 한번 보고, 이거 다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다 체크하세요. 추가적으로 알려주면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다.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이거 아까 뭐 예시 문제 났죠. 호흡계. 얘는 소화계다. 소화계. 자, 얘가 순환계겠다. B가, 그죠? 순환계. 얘는 배설계겠다. 자, 배설계만 오줌이에요. 그죠? 오줌.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간은 A에 속한다. 간은 소화계. 맞죠? 간은 소화계예요, 배설계예요? 간 소화계. 소화계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간은 소화계입니다. 왜 기억하라는 거는 수능에 자주 났어요. 왜 수능에 자주 난다? 간에서 뭐가 일어나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잖아. 요소로 전환되니까 이걸 배설계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계라는 게 자주 났어요. 얘가.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이산화탄소는 B를 통해 호흡계로 이동된다. 순환계. 이산화탄소. 그렇죠. 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어요? 자, 산소는 예전에 적혈구, 헤모글로빈. 그죠?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에요. 자, 이산화탄소 특징 중에 하나가 물에 잘 녹는 물에 잘 녹아. 혈장에 녹아서 이동한다 그랬지. 혈장에 녹아요. 혈장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탄산수소 이온. 자, 그리고 뭐 탄산이온. 자, 이런 이온 형태로 존재해요. 이온 형태로. 자, 요렇게 녹아서 다시 이제 폐로 가면 다시 이산화탄소로 방출되는 겁니다. 자, C는 순환계이다. C는 배설계죠. 배설계입니다. 여기. 자, 필기 잘 해놓으시고 무조건 다시 봐야 돼요. 필기 잘 해놓으시고 보면서 이 문제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은 내용들. 오케이, 됐죠? 선생님 간단하게 써도 다 그렇죠? 이해하죠? 8번. 자, 그린 간은 사람의 몸에 있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다. 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네. 통합적으로, 그죠? 자, 나는 기관계 A를 나타낸 것이다. 얘 소화계인데? 얘가 소화계구나. 소화계. 그럼 남은 거. 소화, 순환, 호흡계 안 나오네. 그죠? 얘가 호흡계구나. 호흡계. 자, 기억이 뭐죠? 위. 자, 그림 잘 보고, 그죠? 간 있고, 얘가 쓸개 있고, 쓸개즙, 여기 뒤에 숨어있는 노란색 이자 있고, 그죠? 이자 있고, 얘가 소장. 조금만 찍어 소장. 소장으로 이렇게 가서 얘가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이라고 그랬어, 항상, 그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나도 이렇게 찍을 때 해가지고 여기서 대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응가로 가는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변이 잘 안 나와. 변비야.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요렇게 문질러. 요렇게. 대장을 요렇게 문질러야 되는구나. 그죠? 너가 설사가 너무 많이 나. 그럼 반대로 문질러야 되는구나. 그 문지르는 방향에 따라서 뭐가? 대변에, 그죠? 효과가 달라져. 효과가 달라져. 그래서, 자, 우리 몸의 구조를 잘 알면, 그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우리가 응가를 잘 할 수 있다. 자, 얘가 대장. 선생님 말한 거 다 실제예요. 다 검증된 겁니다.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책에 있는 내용. 자, A에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난다. 그렇죠. 소화계니까. B에서 이화작용, 동화작용 무조건 일어나. 그죠? 얘는 물질대사잖아. 물질대사는 온몸에서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 기억에 지방분해 요소가 작용한다. 기억, 위. 아니잖아. 단백질, 펩신. 단백질. 자, 입에서 뭐야? 입에서 아밀레이스. 뭐 분해하는 거야? 녹말 분해 요소, 그죠? 녹말 분해 요소. 자, 위에서 뭐가 나와? 펩신 뭐 분해하는 거야? 단백질 분해 요소. 그래서 단백질이 최초로 분해되는 건 위야. 이화작용이 안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죠. 왜 X라 그랬지?
자, 그래요. 자, 이자.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선생님 말하고 이렇게 손하고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자, 이자에서는 뭐가 나오죠? 이자에서는? 이자액. 이자액에 일단 NaHCO3. 자, 이게 뭐게?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 그죠? 화학에서 나왔잖아.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왜 나오게? 탄산수소. 얘 염기성 물질이야. 위산. 위산 중화야. 위산 중화. 위산을 중화하려고 나온 거야. 위산을 중화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잘 읽어보면 이 변두리에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요소 트립신 나오죠. 트립신. 펩신 다음에 트립신, 단백질. 자,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또 나오죠. 아밀레이스 또 나옵니다. 녹말. 왜 나온다 그랬죠? 위산에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라이스페이퍼 아니고 라이페이스. 지방분해 요소. 오케이, 지방분해 요소. 자, 소장에도 뭐가 나와요? 장액이란 게 있어요. 소장의 장액도 이제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있어요. 펩티데이스, 말테이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책에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장액에서보다 최종 단계로 분해된다까지 알면 돼요. 포도당, 탄수화물은 포도당.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 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흡수. 융털에서 흡수. 그죠? 융털에서 흡수. 자, 이렇게 해서 융털에서 흡수예요. 자, 잘 찍히고 있죠? 자, 빠른 속도로 못 따라 쓰겠다. 유튜브를 보시고, 따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이론에서 배웠던 공부를 문제 풀면서 다시 공부하는 거야. 다시. 그죠? 반복하고. 또 나오면 또 반복하고. 또 나오면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조와 역할, 얘가 하는 일,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몇 번까지 있네요. 개 많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나머지 문제는, 자, 선생님이 풀었던 것처럼 쭉쭉쭉쭉 계속 풀어보세요. 자, 오케이. 여기 고지를 지금 자세하게 나오네, 보죠? 문제 나오네요. 문제 엄청 많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 가시고. 자, 문제 열심히 풀어보세요. 문제 열심히 풀어요. 가끔가다 좀 그냥 그런 거 있는 거지. 중간에 좀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